안녕하세요. 문서이신 백승권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한 분의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이고요. 1세에 나오기 힘든 그런 문장가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관료를 또 맡기도 했었죠. 바로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에세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어령 선생님과 관련된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면단위 시골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시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시를 쓰다 보니까 책이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 면단위에는 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서관에도 책이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있었겠지만 우리가 볼만한 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의 어린 이제 문학 소녀는 책이 너무나 이제 그리운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가 서울에 사는 우리 누나네 놀러 갔어요. 보니까 누나네 안방에 큰 그 서가가 있고 거기에 여러 권의 책들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때 읽었던 인상 깊었던 책들은 영원한 하이네의 명시, 영원한 베를렌의 명시, 이렇게 이제 주로 연애시를 양장본으로 했던 책을 읽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이어령 전집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198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그때도 벌써 이어령 선생은 아마 한 10권도 넘는 책들을 썼고 전집인가 선집의 형태로 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읽었던 글이 바로 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그리고 이분이 이 글 속에서 인용하는 다양한 이 사례들, 다양한 책이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나도 열심히 책을 읽어서 저런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뜻깊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신 거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 이어령 선생님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고향은 충남 아산입니다. 그러니까 1934년에 태어나셨고요. 이분이 이제 20대 때부터 이제 필명을 날렸습니다. 20대 때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하셨다네요. 또 문학사상이라고 이제 문예지의 주간을 맡게 됐고요. 되게 이제 어렸을 때다 이런 것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런 신문에 이제 논설위원을 역임을 했었고요. 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1960년대에 아마 경향신문에서 연재했던 칼럼을 묶은 겁니다. 그리고 67년부터는 이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1988년 88 서울올림픽의 개폐의식을 기획한 그런 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우리나라에 문화부가 생겼어요. 문화부의 초대 장관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셨었죠. 축소지향의 일본인들,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디지로고, 이렇게 아주 많은 책들을 써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셨던 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할 글은 풍경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 에세이집의 일종의 서문에 해당되는 글인데요. 이 글이 왜 좋은 글인지를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에 없는 시골길이었다. 국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한국의 어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황토흙과 자갈과 그리고 이따금 하얀 질경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여기 보면 그것은 지도에 없는 시골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냥 지도에도 없는 시골길이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시작하면은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것은 지도에도 없는 시골길이었다라면은 뭔가 이 시골길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형상 이상의 의미를 주는 상징으로서의 그런 느낌들을 바로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거죠. 이 하얀 질경이꽃 여러분들 보셨나요? 질경이꽃은 꽃대가 이렇게 좀 큰 면봉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과 보면은 쌀 티밥을 튀긴 걸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린 게 바로 질경이꽃입니다. 꽃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엄연히 또 꽃의 역할을 하는 그런 꽃이죠. 붉은 산모롱이를 끼고 굽어 돌아가는 그 길목은 인적도 없이 그렇게 슬픈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길을 마짝길이라고 부른다. 자, 슬픈 곡선을 그리며 이런 표현을 이제 이어령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냥 곡선인데 슬픈 곡선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망각의 여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투영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자주 씁니다. 그리고 마찻길 나오죠. 마찻길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마찻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그 길을 지프차로 달리고 있었다. 두 뼘 남짓한 운전대의 유리창 너머로 내다본 나의 조국은 그리고 그 고향은 한결같이 평범하고 좁고 쓸쓸하고 가난한 것이었다. 마찻길을 바로 지프차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제 언밸런스하죠. 마차길은 전근대적인 뭔가 시골에 덜 발전된 뭔가 그런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지프차는 뭔가요? 지프차는 굉장히 근대적이고 앞서가는 발전해 있는 이런 문명의 상징이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 글을 쓴 화자는 이 지프차에 타서 그 마차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글에서 중요한 설정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어령 선생은 현대적인 학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아마 외국에도 자주 나갔다 오고 뭔가 근대적 가치, 현대적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프차를 타고 이 마차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마차길은 바로 에세이가 쓰여진 1960년대 우리 한국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들은 바로 황토, 흙, 지프차 이런 표현들입니다. 황토란 말 속에 이미 흑토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반복이죠, 그죠? 지프차, 지프는 이미 차 이름입니다. 미국의 트럭이나 아니면 뭐 SUV라고 하나요? 이런 차의 상품명이 이제 지프인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차의 보통 명사로 불리기 시작한 거죠. 지프차도 일종의 이제 반복입니다. 처음에 이어령 선생이 황토, 흙, 지프차 이렇게 썼을 때 교정 교열을 보는 분들이 이걸 다 지웠다고 해요. 흑자도 지우고 차자도 지웠대요. 역전압처럼 반복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해서 지워서 자기가 수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에세이집을 새로 내면서 황토흑과 지프차를 다시 또 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설사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 말에다 이렇게 붙이는 황토흑, 지프차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 입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동해라고 하지 않고 동해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해라고 하는 말 속에 바다 해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입말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뭐 황토흑이나 뭐 지프차나 눈여겨볼 만한 그런 단어도 아닌데 이게 2002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40년 전에 썼던 글을 다시 고민하면서 황토흑과 지프차라는 그 표현을 살린 것 속에서 얼마나 이 이어령 선생이 언어에 민감하고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신경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해를 망각의 여백 속에서 그냥 묻어두었던 풍경들이다. 이지러진 초가집의 지붕, 돌담과 깨어진 피석, 미루나무가 서 있는 냇가, 선앙당, 버려진 무덤들, 그리고 잔디, 아카시아, 말풀, 보리밭, 정적하고 단조로운 풍경이다. 여기는 뭐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떤 연관고리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함으로써도 독자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어떤 장면들이 떠오는 거죠. 거기에는 백로의 날갯짓과도 같고 웅덩이의 잔물결과도 같고 시든 나뭇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늘진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고요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폐허의 고요에 가까운 것이다. 향수만으로는 깊이 이해할 수도 또 설명될 수도 없는 정적함이다. 당시 1960년대 한국 농촌의 풍경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심상이라고 합니다. 심상. 심상은 한자 그대로 풀면 마음의 풍경이죠.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상의 어떤 이제 풍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보다는 어떤 고통이, 나태한 슬픔이, 졸린 정체가 크나큰 상처처럼 공동처럼 열려있다. 그 상처와 공동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거기 그렇게 펼쳐져 있는 여린 색채의 풍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공동은 빈 동굴을 공동이라고 합니다. 이 심상의 어떤 풍경들을 갈무리를 하고 있죠. 위학장에 걸린 시골 아이들의 불룩한 그 배를 보지 않고서는, 광대뼈가 나온 시골 여인네들의 땀내를 맡아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무심히 짓거리는 말솜씨를 듣지 않고서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도 심상이죠. 그런데 심상이 풍경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잘 못 먹었죠. 그러다가 먹을 게 있으면 너무 또 과식을 하고 이러다 보면 배부르기가 되는, 이게 위학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풍경을 많이 봤죠. 불룩한 그 배를 보지 않고서는 시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땀내를 맡아보지 않고서는 자, 후각적 표현입니다. 짓거리는 말솜씨를 듣지 않고서는 청각적 표현이죠. 어떤 떠오르는 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각, 후각, 청각이라고 하는 이 공감각을 다 활용을 하는 것이죠. 지프차가 사태진 언덕길을 꺾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다.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사소한 일,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가장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여기는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뭐 전조, 복선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독자한테 이렇게 살짝 알려주는 겁니다. 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독자를 놀래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준비를 충분히 이
문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늙은 부부였다. 경적 소리에 놀란 그들은 곧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놀라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갑자기 서로 손을 부둥켜 쥐고 뒤뚱거리며 곧장 앞으로만 뛰어 달아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죠? 늙은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차길에서 지프차가 등장을 했잖아요. 지프차라고 하는 정말 놀랍고도 생소한 이질적인 문명의 이질을 만났을 때 이 늙은 부부는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이제 이야기가 펼쳐나갑니다.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것을 다시 집으려고 뒷걸음친다. 하마터면 그때 차는 그들을 칠 뻔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의 전부다. 불과 수십 초 동안의 광경이었고 차는 다시 아무 일도 없이 그들을 뒤에 두고 달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그들의 거동에 처음에는 웃었고 다음에는 화를 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이제는 아무 표정도 없이 차를 몰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잔영이 좀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지프차라고 하는 어떤 근대적, 현대적 문명을 만난 60년대 시골의 이 늙은 부부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어령 선생은 살아냈던 자기가 보았던 196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바로 이 컷으로, 한 컷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상징적이죠. 아마도 실질적으로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늙은 부부를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은 상징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징으로서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드러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팩트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늙은 부부는 1960년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고 지프차는 새로운 문명들 거대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물질 문명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켜 놓은 것이죠. 누렇게 들뜬 검버섯의 그 얼굴, 공포와 당혹스러운 표정, 마치 가축처럼 둔한 몸짓으로 뒤뚱거리며 쫓겨가던 그 뒷모습, 그리고 그 위급한 경황 속에서도 서로 놓지 않으려고 꼭 부여잡은 앙상한 두 손, 북어대가리가 꿰져 나온 남루한 보찜을 틀어 잡은 또 하나의 손, 고무신 짝을 집으려던 그 또 하나의 손, 떨리던 손. 방금 전에 그 늙은 부부가 지프차를 만나서 당황스러운 표정들을 클로즈업하고 있죠. 보시면 처음에 얼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얼굴에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짓과 뒷모습, 그리고 손으로 집중되죠. 마치 카메라가 어떤 상황들을 쭉 롱테이크로 이렇게 쫙 촬영을 하다가 되게 쇼컷으로 딱딱딱 들어가면서 점점 쇼컷이 될 때마다 점점 더 이렇게 클로즈업 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카메라 워킹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 워킹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100년, 200년의 어떤 시간의 흐름도 뭐 10초 만에 확 보여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마치 그 일이 지금 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더 근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 속에서 이 적절한 카메라의 빠짐과 다가섬 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한국인을 보았다. 1000년을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만난 것이다. 쫓기는 자의 뒷모습을. 자, 여기서 이제 이어정 선생이 자기가 목격했던 그 늙은 부부의 이야기를 보편을 하고 있죠. 이것은 늙은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 여유 있게 차를 비키는 아스팔트 위에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운전사가 어이없이 웃었던 것처럼 그들의 도망치는 모습은 꼭 길가에서 놀던 닭이나 오리떼들이 차가 달려왔을 때 날개를 퍼덕거리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아군과 가난과 횡포와 그 많은 불의 재난들이 소리 없이 엄습해 왔을 때 그들은 언제나 가축과도 같은 몸짓으로 쫓겨가야만 했던 것일까? 그러한 표정으로 그러한 손길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이 60년대 가난하고 문명의 혜택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정치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횡포와 불운들이 겹치는 이런 환경 아닙니까? 어떤 한국의 초상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안타까움의 밑바닥에 약간 자학적인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1960년대에 세상의 흐름, 세계의 흐름을 알고 있고 근대적 지식, 현대적 지식을 아는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목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글의 이제 마지막을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빛과 똑같은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우리의 비밀,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어정 선생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초상, 자화상을 그려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해 갈 것인가, 근대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또 문명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바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바로 흙 속의 저 바람 속이 아닙니까? 풍토. 풍자가 바람 풍자예요. 토자가 흙토자입니다. 풍토를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고 우리말로 풀어서 쓴 것이죠. 풍토라고 하면 되게 흔한 말이고 낡은 말이잖아요. 이걸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하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말이 되죠. 영어적 표현이나 한자어 표현들이 너무나 이제 굳어진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을 풀었으면 정말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늘 이제 언어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주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언어를 리뉴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의 초상을 그려낸 이 이어령 선생의 명작을 살펴봤습니다. 글쓰기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